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런데 왜 공격했을까요?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잘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버드 출신 천재가 설계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자살행위. 그 역설을 보십시오. 경제력은 10분의 1, 석유 생산량은 0. 객관적 지표는 멸망을 가리키는데 일본은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뽑는 도박을 택합니다. 이 기습이 성공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일본 제국의 멸망 시계는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무모한 공격이 없었다면 지금 우린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광복을 불러온 일본의 잡고 진주만 공습의 진짜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런데도 공격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하와이 진주만 미군 수병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까매졌습니다. 비행기 353대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시간 만에 전함 8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비행기 300대가 불탔습니다. 2,40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공격을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철강 생산량은 12분의 1, 석유 생산량은 사실상 0이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공격을 직접 설계한 사람, 일본 해군 총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공부한 미국 전문가입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미국의 힘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 야마모토가 공격 전에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면 첫 1년은 이길 수 있다. 2년째는 자신 없다. 3년째는 절대 못 이긴다. 이 사람이 직접 공격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질 걸 알면서 왜 공격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첫 번째, 일본은 왜 무모하게 진주만을 공습했을까? 두 번째, 만약 공습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답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진주만 공습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190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일본은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모두가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가 유럽의 거대 제국을 꺾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일본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없고 쇠도 없고 고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이게 다 필요한데 일본이 선택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 땅을 빼앗아 오는 것, 즉 식민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31년 중국 만주 지역을 집어삼켰습니다. 1930년엔 중국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징이라는 도시에서만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0만 명, 최대 5만 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자 일본에서 군부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중심이 도조 히데키. 1941년 총리까지 오른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자원이 없어서다.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를 가져오자. 동남아시아, 지금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는 석유, 고무, 식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유 산지 중 하나였고 그걸 지배하던 네덜란드는 이미 독일에게 점령당해서 지킬 군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가려면 필리핀을 지나가야 했는데 필리핀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일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강수를 뒀습니다. 석유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일본은 석유의 80%를 미국에서 사왔는데 그 80%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루즈벨트는 생각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전쟁 못한다. 일본이 알아서 물러날 거다.
하지만 일본의 계산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군부가 따져보니 지금 남은 석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딱 2년이었습니다. 2년 안에 인도네시아 유전을 가져오지 못하면 군대가 멈추고 중국에서 져서 돌아와야 하고 군부가 완전히 끝납니다. 어차피 인도네시아를 가려면 미국 땅인 필리핀을 건드려야 하고 그러면 미국과 싸움이 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가 결론을 냈습니다. 어차피 싸울 거라면 먼저 치자. 그것도 아주 제대로. 야마모토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모여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박살내면 미국이 반격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석유를 확보합니다. 방어선을 단단히 쌓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의 핵심 계산이 이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먼 나라 전쟁에 금방 지쳐갈 거다. 우리가 방어선을 탄탄히 쌓으면 미국도 싸워봤자 손해라는 걸 알고 협상하러 나올 거다. 이기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1941년 12월 26일 일본 항공모함 6척을 포함한 함선 30척이 일본 북쪽 항구를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무선 통신은 완전히 껐습니다. 목적지 하와이까지 거리는 6,000km, 서울에서 호주까지의 거리입니다. 12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408대, 병력 16,000명을 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성공 확률을 딱 50%로 봤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행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진주만이 공격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6,000km를 들키지 않고 함대가 온다는 건 당시로선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둘째, 진주만은 수심이 12m밖에 안 됩니다. 비행기에서 어뢰를 떨어뜨리면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는 쓸 수 없다고 미국은 확신했습니다. 셋째, 진주만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가 이미 있었습니다. 군함이 지키고 있는 곳을 누가 공격합니까? 그래서 진주만 지휘관들은 전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킴멜 제독은 일본이 동남아를 치면 우리가 달려가서 잡겠다며 출격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쇼트 장군은 하와이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기지를 망가뜨릴까봐 걱정해서 비행기를 활주로 한 곳에 몰아세우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두 지휘관이 서로 다른 걱정만 하면서 정작 하늘에서 오는 것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오전 7시 2분 레이더 훈련을 하던 훈련병 2명이 화면에서 수백 개의 점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보고했습니다. 상관의 답은 이랬습니다. 본토에서 B-17 폭격기가 오기로 돼 있어. 그거 아닐까? 신경 껴. 그렇게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오전 7시 53분 진주만 상공에 183대의 일본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날씨는 맑음, 바람은 잔잔. 미군 함선들은 일요일 아침처럼 평화롭게 정박해 있었고 쇼트 장군의 명령으로 비행기들은 활주로에 가지런히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비를 위해 한 곳에 모아뒀는데 폭탄 몇 발로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본 공습 지휘관 후치다 미스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토라, 토라, 토라. 기습 성공. 3분 만에 비행기 수백 대가 불탔습니다. 다음은 항구였습니다. 전함들이 해안가에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어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석 달 전부터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놨습니다. 어뢰에 나무 날개를 달아서 물에 닿아도 깊이 가라앉지 않게 개조한 겁니다. 진주만 수십 2m에 딱 맞게 만든 맞춤형 무기였습니다. 개조 어뢰 하나가 USS 애리조나호의 탄약 창고에 직격했습니다.
거대한 폭발, 배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117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진주만 바닷속에 그 잔해가 가라앉아 있고 희생자들이 아직도 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전 9시 45분, 일본 비행기들이 돌아갔습니다. 전함 8척 격침 또는 심각하게 파손, 비행기 347대 파괴, 사망 2,403명. 반면 일본 손실은 비행기 29대, 병력 64명. 완벽한 일본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의 계획에서 딱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공습 당일 미국 항공모함이 진주만에 없었습니다. 순전한 우연이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는 마침 근처 섬에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중이었고 USS 렉싱턴은 다른 섬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가른 무기가 바로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박살낸 전함들은 이미 구식이었습니다. 살아남은 항공모함들이 불과 6개월 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4척을 한꺼번에 격침시켜버립니다. 이 순간이 태평양 전쟁의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의 계산에서 가장 크게 빗나간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미국인들이 지쳐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의 날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군대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의회는 단 한 명의 반대만으로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영국 총리 처칠은 공습 소식을 듣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그토록 애태우던 처칠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쉰 겁니다. 잠들어 있던 거인을 건드린 꼴이 됐습니다. 4일 뒤 히틀러까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유럽 전쟁에도 참전하게 됐습니다. 미국 공장들이 전쟁 체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만든 항공모함만 151척, 일본은 전쟁 내내 25척, 비행기는 미국이 30만 대, 일본이 7만 대.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자동차와 동네 카센터가 자동차 만들기 경쟁을 벌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일본이 미국만 피하고 동남아시아만 먹었다면. 실제로 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일본 군부 안에서도 미국 땅인 필리핀은 건들리지 말고 영국 땅인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 땅인 인도네시아만 공격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건들리지 않으면 미국이 참전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루즈벨트도 일본이 미국 땅을 건드리지 않으면 전쟁에 끼어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나리오대로 됐다면 일본은 인도네시아 석유를 확보하고 아시아 전체에 일본 제국을 세웠을 겁니다. 해방도 없고 독립도 없었을 겁니다. 소름 돋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다면 공습 한 달 전까지 실제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중국에서 군대를 빼라, 독일 편에서 탈퇴해라, 동남아시아를 건드리지 마라였습니다. 일본 군부로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만약 받아들였다면 일본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히로시마 원폭도 없었을 거고 일본인 310만 명이 전쟁으로 죽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도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면 유럽 전쟁 참전도 늦어집니다. 히틀러가 더 오래 버팁니다. 최악의 경우 독일이 소련을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치지 않아서
미국이 전쟁에 늦게 참전하거나 아예 끼어들지 않았다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한 역할은 단순히 싸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공장이 영국과 소련에 무기, 식량, 차량, 연료를 끊임없이 보내줬습니다. 소련군이 쓰던 트럭의 절반이 미국제였고 영국 공군의 연료도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이 늦었다면 이 지원도 늦어지고 히틀러가 이겼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치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고 일본 제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세상. 두 개의 무서운 제국이 세계를 둘로 나눠 가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한반도는 계속 일본의 식민지로 남았을 겁니다. 1945년 해방이 없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무모한 공격이 결과적으로 연합국의 승리를 불러왔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 됐고 그 덕분에 아시아 전체가 해방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주만 공습은 나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든 사건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궁지에 몰린 나라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무너진다는 공포 때문에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북한이 38선을 넘었을 때 김일성도 미국이 개입하면 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도 틀렸습니다. 이처럼 강한 상대를 향한 도박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도박을 건 쪽이 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잠자는 거인을 건드린 그 순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2,403명의 미군 수병, 310만 명의 일본인,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지도자 몇 명의 잘못된 판단이 수천만 명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 위에 올라탄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그 도박을 원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사였습니다.